2월 13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 세상 살기 힘듭니다. 제가 가뭄에 콩 나가듯이 나가는 방송에서는 거의 전쟁입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하는 이야기, 표현만 좀 순화시켰을 뿐이지 방송용으로 그대로 합니다. 저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딴 말하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그러다 보니 정말 아주 오욕도 겪고요. 요즘 쌍심지 캐면서 달라드는 사람 한두입니까? 별 더러운 꼴도 다 겪고 삽니다. 그래도 내가 그걸 참으면서 할 말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TV에서 하는 것이 방송 출연을 완전히 금지시킬 때까지 제가 해야 될 몫이라 생각을 해서 참고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어떤 분들은 길거리로 안 나오느냐, 배지 달아라,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데요.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고요. 그냥 대충 신문 쪼가리나 보고 읽는다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하기 위해서요, 저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저 사람들이 이럴 거라고 이야기를 국민 앞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 그럴 거라고 전달했을 때 그대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제가 그렇게 갈 거라고 했을 때 달았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상당히 합당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제 북한의 예술단이 만경봉호를 타고 와서 이제 11일 날, 일요일 날 서울국립극장 공연이 끝나고 어제 이제 경의선 육로로 귀환했는데요. 한 탈북 여성이 어떻게 경의선 육로 출입국 사무소까지 CIQ라고 부르죠,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라산 남북 출입 사무소에 들어왔어요. 자기는 이렇게 속아서 왔다. 김연이라고 합니다. 북한으로 가고 싶은데 보내주라 하고 예술단 앞에서 벨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예술단원이라는 한 여자가 김연희 씨 북으로 가고 싶다라는데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 중국의 선양의 식당에서 일하다가 탈북을 했는데 브로커에 속아 한국으로 왔다.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우리 국민을 북송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는데요. 이 여자요, 북송이 아니라 교도소로 쳐넣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탈북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여기서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들어서, 안 그러면 곧 적화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일바따로 숙청당할까봐 이제 북한에 아부를 하는 겁니까? 하긴 이 가련한 여자를 나무랄 이유도 없습니다. 왜? 우리 내부에 이미 문을 열어 제끼고 있는 인간들이 숱한데 굳이 이 여자를 나무래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 조그마한 칼럼에 김일성 가면이 맞나 안 맞나 식별하는 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북한 사람들 앞에서 한번 태워보면 된다. 아직도 남아있는 북한 사람이 많으니까 북한의 응원단이나 이런 사람 앞에서 똑같은 가면을 가져가서 한번 태워보면 김일성 가면인가 아닌가 확인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참 유치하긴 해도 맞는 말인 거는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뉴스 브리핑은요, 미국이 지금 정상회담까지
치밀하게 짜여진 남북 간의 물밑 거래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 모습을 보고요. 상당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제 펜스가 북한이 원하면 대화를 하겠다고 문턱을 낮추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권 내에서 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미국의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들이 펜스가 김여정에 패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여정이 금메달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자극을 받은 걸까요? 제가 어제 한 방송 출연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올림픽에 가면 금메달을 밤에 늦게 끝나거나 관중이 적은 경기는 당일날 수여하지 않고 그 다음날 준다. 그래서 당일날은 호돌이 인형 같은 거를 하나씩 줘서 검은 동메달한테 간단하게 약식으로 세레모니하고 정상적으로 이 메인 한마디로 시상식장에서 금메달을 수여하고 또 국가가 이렇게 연주되고 국기가 올라가는 것은 다음날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김여정은 임시로 금메달을 받았는데 근데 도핑 테스트가 남아있는 임시로 받은 금메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메달을 딴 사람들 경기가 끝나고 도핑 테스트를 이렇게 해서 오줌에서 마약 성분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되면 금메달 취소지요. 지금 김여정이 금메달 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게 이렇게 순탄하게 굴러가서 우리는 하나다 이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보십시오. 자기 이름 딱 적어서 신분까지 적어서 한번 댓글 달아보기 바랍니다. 미국이 북이 원하면 대화하겠다 말을 왜 했는 줄 알아요? 자, 미국에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가만히 보니까 한국 야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물밑에서 오래전에 구멍을 파서 정상회담 카드를 뽑아드네. 미국은 이거 한 두세 달 전부터 그럽디다. 저도 그때 한 두 달 전에 이 이야기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미국은 뭘 할 거냐? 두 가지를 할 수 있겠죠. 하나는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테스트를 직접 한번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이 원하면 대화해 줄게. 지금 북한은 한국하고 대화하는 이유는 뭐 시간을 번다, 제재 압박을 완화시킨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미국으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껴서 자극시켜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북한은 비핵화는 절대 안 한다. 핵을 보유하겠다는 거고 미국은 비핵화 해야 된다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한국을 자극시켜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버리면 미국이 참지 못하고 LA 핵을 인정해주고 그냥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이나 통제하고 끝내자. 이렇게 가버리면서 대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죠. 자, 미국은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북한을 찔러보니까 비핵화는 아예 생각도 안 하더라라는 부분을 한국 쪽에 분명하게 경고하면서 최후 통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의 흐리멍텅한 언론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받는 나라 등은 자, 한국이 저렇게 하겠다라는데 미국이 자꾸 마치 대화를 거부하고 전쟁 위기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논리상으로 코너에 몰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대화 시도 한번 해봤다. 근데 쟤들은 비핵화를 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서 대화를 포기하고 이제 제재 압박의 강도를 높여서
해상 차단 같은 군사적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명분 확보용이기도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왜 이러냐 저러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불편해하는 한국 국민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수를 자꾸 교차로 둬가면서 가야지, 그러지 않고 지금 현 단계에서 일방적인 압박으로 간다면 북한과 한국이 노리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잘해볼 수 있고 우리가 비핵화를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데 미국이 처음부터 입구부터 다 막고 있다라고 미국 쪽에 다 덮어 세우려고 하죠. 자, 이 정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북한과 오래전부터 깊숙하게 논의를 해왔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때그때마다 미국 측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북한과의 거래를 이 합당화시키는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요, 역사상 가장 어두운 다키스트 아워, 요즘 올해의 아카데미상 주연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2차 대전 시에 가장 어려운 시점에서의 처칠의 연설과 결단, 그리고 내면 등을 탐구한 영화지요. 지금도 극장에 어디 조그맣게 상영은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북한의 통남 대미 전략에 휘말려 친북 반북이 격렬한 대립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내부의 전쟁을 하는 나라다라고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칼럼을 썼습니다. 이 내용은 맞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은 문제가 북한이 아니라요, 우리 내부에 갈라져 있는 국민의 의식이라고 봅니다. 자, 미국이 지금 제일 고민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아는 미국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을 대화를 해봤습니다. 너네 지금 왜 그렇게 행동이 굼뜨고 뭐 할 듯 하다가 멈추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냐. 모르고 속을 수는 있지만은 다 알면서, 저렇게 할 거라고 알면서도 펜서가 와서 마치 펜서가 꽁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가 가게 되고, 아베가 마치 무리한 요구를 한 것처럼 보도가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북한이 설치고 다니는 이 모양들이 다 너네들이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미국 쪽의 입장은요, 가장 의문이 한국 국민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우리는 세게 나가면 세게 나갈 수도 있고, 북한하고 딜을 하라면 딜을 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CVID, 돌이킬 수 없는 명확한 비핵화를 갖다가 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이 민족적인 특성이 별나서 미국보다 북한을 더 좋아하고, 북한하고 핵을 가졌더라도 북한의 핵은 한국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한국 내에서 야당이 들고 일어나서 정상회담 못한다 하면 탄핵시키겠다. 왜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없이 정상회담을 사실상 수락했냐. 사실상 수락했죠. 청와대가 온갖 말장난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수락한 거고, 비핵화 부분은 작은 의제라서 다룰 시점이 아니라고 해서 안 달았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나라라 그러면 반역죄로 탄핵을 하자고 할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보고 뭐 황 소장 요즘 걱정된다 어쩐다는데요. 마음대로 하라 그러십시오. 저는 솔직히 겁나는 것도 없고요. 솔직히 이 정권에서 저를 어떤 명목으로 지 맘대로 다룬다 하더라도
저는 끝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겁이 나고 부담스럽다면 애초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려면 마음대로 해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입을 막으려면 그건 제가 죽기 전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한국 야당 왜 저러냐? 보수 야당들. 또 그 다음으로는 한국의 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왜 저러냐? 그 다음에 이 남북 대화와 관련해서 평양 올림픽과 관련해서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왜 저러냐? 물론 여론이 조작되고 일부 찬성하는 발언만 나오지 반대하는 국민들도 광범위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한국의 반응 때문에 정말로 곤혹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맞는 부분도 있어요. 텔레비 한번 틀어보세요. 인터뷰하면 무슨 북한에 이번에 올림픽 때 내려온 저 떨거지들을 환영하고 정말 반갑다. 남북이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 찬사 일색이고 거기 보면 일부 지금 이 추운 데서 고생하시는 분들요. 그분들이 저하고 박 전 대통령을 놓고 입장이 같은 다르든 관계없이 저는 큰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히 그러는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그 고생하는 분들을 생각해서 당분간 이야기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보수 내부에 벌어졌던 이런 지저분한 일들을 가지고 여기서 서로 간에 내부 싸움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 위기가 지나가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 거다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의 숫자나 모양이 대세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현장에 나가서 북한을 환영하는 종북 좌파 단체의 비중이 태극기를 든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의해야 될 부분은 정말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문 정권의 이런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가? 지금 북한과의 문제에서 북한이 핵을 이렇게 가지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다 타협이 되어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핵을 가진 북한을 이고 살면서 평생에 한번 자유롭게 대한민국의 의지를 펴지 못하고 북한의 속국처럼 복속되어서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고 북한과 중국이 우리 위에서 상전 노릇을 하게 되는 2등 국민으로 전락할 것이 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을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끝까지 없애야 된다. 전쟁을 각오해서 우리 가족이 죽거나 내 재산이 다 날아가더라도 북한의 핵은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불편함을 좀 감수하기 싫어서 손해를 좀 보기 싫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적당히 전쟁 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습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서 그런 마음속의 이면에 북한이 정말 핵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시점이 되면 미국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서로 신뢰가 생기면 핵을 폐기하겠지.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아무런 과학적이거나 아무런 현실적이지 않은 막연한 희망사항을
가능한 일일 것처럼 우리 내면에 체화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바라볼 때 한국 사람들은 묘한 민족성을 가지고 북핵 문제를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한 칼럼이 비유가 재미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아라고 되어 있는데 빚을 잔뜩 지고 가족을 찾는 탕아보다 집에 그 탕아를 붙들어다가 잡아다가 집으로 데리고 와서 교화시키려고 하는 경찰을 더 신뢰해야 되는 것이 현대판 돌아온 탕아의 버전이 아니냐. 맞지요? 여기서 경찰은 미국이고 탕아는 북한이지요. 그런데 뭔가 문제인가 하면 그냥 탕아가 돌아온 게 아니라 탕아의 옷 안에는 모든 가족을 죽여버릴 수 있는 수류탄 한 발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탕아가 집에 와서 일도 안 하고 안방에 들어누워서 밥 가져오라, 용돈 주라, 예? 이렇게 하면 아이 이제는 그만해라 하면 수류탄 꺼내어서 너 죽을래? 우리 같이 죽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은 그간 여러 번 출동을 해서 그걸 뺏으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말려요. 아이 집안 내부 일이니까 우리끼리 잘 설득해서 할 거니까 파출소 돌아가 계십시오.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 일인데 왜 애를 잡아갈라 합니까? 이렇게 폭력을 하지 말고 달래가지고 수류탄을 뺏어 볼게요. 딱 그거잖아요. 제가 이 돌아온 탕아 버전 3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경찰은 뭐예요? 아니 도와주려고 했는데 마치 탕아를 갖다가 패려고 하는 사람이나 겁주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 경찰은 원래 저래. 짜바리들은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툭하면 조지고 패고 잡아가고 해. 그런 식으로 비춰지니 에라 모르겠다. 너희끼리 죽든가 살든가 알아서 해라. 그 수류탄 밖으로 던지는 순간에 너네 집은 다 날려버린다. 아래 위를 막론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의 고민은요. 한국 국민의 이 어설픈 감성적 민족주의와 한국 사람들의 한마디로 그때그때 그냥 편하면 좋고 사고 안 나면 좋고 내 집과 내 가족과 내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의주의 때문에요.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미국으로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때리려니 북이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맞으면 이쪽으로 쏠 건데 그 책임을 미국이 또 다 뒤집어 써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북하고 딜을 하자니 궁극적으로는 저놈들이 핵 없이는 협상에 아예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한국하고 힘을 맞춰서 3일이고 4일이고 굶어 죽을 때까지 쪼아 붙이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한국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국민들이 문 정권에 대해서 극력 저항을 하고 계속 저러면 탄핵을 하자고 하고 야당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거리는 문 정권을 반대하는 또 다른 촛불로 뒤덮이고 이렇게 갈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한국 국민들의 한마디로 수준을 의심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쫓아낼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더니만 자신들의 안보가 위태로울 이 상황까지 몰려와서는 누구도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여기서 쓸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겠느냐. 결국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우방이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지 않느냐. 정말 잔인하게 한다면 미국은 그 방식을 선택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하고는 그래도 지금 끝장이 나가지만 우방인데 그런 방법은 쓰기 싫고 한국 국민들이 적어도 한국 정권을 견제해서 저런 것만큼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 저항권이 왜 발동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딜레마예요. 자,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국민들의 의식 구조와 북핵을 바라보는, 북한을 바라보는 의식 구조와 한마디로 이중성, 그리고 이기주의, 어설픈 민족 감성주의가 나중에 우리를 죽이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질려서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발을 빼는 순간에요, 우리는 그 바람 앞에 진짜 등불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북한요,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따로 좀 삽시다. 없다 생각하고요. 우리는 하나요. 난 싫습니다. 솔직히 30년 독재 왕조에 길들여진 북한의 주민들의 사고도요, 저는 불편합니다. 민족요, 난 그 사람들 바라볼 때 민족적인 친밀감을 눈꽃만큼도 느끼지 못하고요, 정말로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그냥 저들은 저들대로 살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좀 살았으면 싶고요,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교훈을 맛보게 해야 되고요, 북한 주민 스스로 체제를 뒤집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할 때까지는 저는 방법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놈의 민족은 하나요? 민족은 하나다라는 말 말짱 거짓말입니다.